만약 특정 시즌에 아주 뛰어난 활약을 보여준 선수라면 그 선수가 그 다음 시즌에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도 할 수 있죠. 만약 그 사이 기간에 팀을 옮겼다면 새로운 팀이니까 적응 문제가 생겨서 부진할 수도 있는 거긴 한데, 두 시즌 모두 같은 팀에서 뛰었음에도 성적이 극명하게 갈리는 경우는 조금 특이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단 한 시즌 만에 갑작스럽게 성적이 나락을 가버린 선수들에 대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프리미어리그의 첼시에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총 3시즌을 보냈던 윙어 후안 마타를 가장 먼저 선정해봤습니다. 스페인 발렌시아를 떠나 2011년 첼시에 합류했던 마타는 폭발적인 스피드를 지닌 윙어는 아니었지만 측면에서 플레이메이킹을 보여줄 수 있는 테크닉과 패싱 능력을 보여준 선수였는데, 이 마타의 12-13 시즌 퍼포먼스는 첼시 팬들을 황홀하게 만들 정도였죠. 마타는 12-13 시즌 첼시의 붙박이 주전으로 뛰면서 시즌 64경기를 소화, 그 64경기 동안 무려 20골 30도움이라는 엄청난 공격 포인트를 만들어내게 되죠. 그리고 이 커리어 하이 기록을 세운 마타는 12-13 시즌 PFA 올해의 팀, 2013년 첼시 올해의 선수, 첼시 선수단이 뽑은 올해의 선수까지 첼시 팬들의 사랑을 제대로 받게 되는데, 마타는 커리어 하이 퍼포먼스를 보여준 바로 다음 13-14 시즌 놀라운 추락을 겪게 됩니다. 사실 마타의 활약상과는 별개로 첼시는 12-13 시즌 정식 감독으로 승격한 로베르토 디마테오가 부진으로 경질되고, 임시 감독으로 합류한 라파엘 베니테즈도 정식 감독이 되지 못하면서 첼시는 13-14 시즌 새로운 감독을 맞이해야 했죠. 그리고 그 자리에 앉게 된 인물이 두 번째 첼시 생활을 보내게 된 주제 무리뉴 감독이었습니다. 그런데 첼시의 에이스 역할을 맡아줬던 마타는 무리뉴가 부임한 후 윌리안과 오스카에게 주전 자리를 뺏기게 되고, 12-13 시즌 붙박이 주전이었던 마타는 그 다음 13-14 시즌 벤치 멤버로 전락하게 되죠. 무리뉴의 전술적인 성향과 마타의 플레이 스타일이 맞지 않아서 활용이 적었다는 평가가 맞는 것으로 보이는데, 12-13 시즌 팀의 에이스였던 마타는 바로 다음 시즌 벤치 멤버로 전락하면서 결국 13-14 시즌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이적해야만 했죠. 물론 감독이 원하는 선수가 있기 마련이긴 하지만 마타에게는 조금 가혹한 상황이었다고도 생각되네요. 23-24 시즌 총 34경기에 출전해서 21골 10도움, 해당 시즌 분데스리가 올해의 팀과 분데스리가 올해의 루키에 선정되면서 최고의 시즌을 보냈던 공격수 빅터 보니페이스를 두 번째로 선정했습니다. 이 23-24 시즌은 놀랍게도 보니페이스가 빅리그에 입성하고 처음으로 보냈던 시즌, 노르웨이 리그의 보데글림트에서 데뷔하고 벨기에의 위니옹 생질루아스에서 커리어를 보낸 공격수로, 보니페이스는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는 공격수는 맞았지만 분데스리가라는 빅리그에서도 그 모습을 곧바로 보여줄 것이라곤 상상하기 어려웠죠. 그런데 막상 보니페이스의 레버쿠젠 첫 시즌은 오히려 중간에 부상으로 빠졌던 기간이 아쉬울 정도였고, 보니페이스는 딱 한 시즌 만에 레버쿠젠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됩니다. 심지어 레버쿠젠은 23-24 시즌 무패 우승을 기록하며 레전드 행보를 보여줬는데, 그 주전 공격수가 보니페이스였으니, 그러다 보니 그 다음 24-25 시즌 레버쿠젠의 핵심 공격수는 당연 보니페이스가 될 줄 알았지만, 보니페이스는 그 좋았던 모습이 반짝 활약이었나 생각되는 커리어를 24-25 시즌 보여주게 됩니다. 물론 24-25 시즌 초반까지는 보니페이스가 활약을 계속 유지하는 모습이었죠. 리그 초반 10경기에서 6골 1도움, 보니페이스는 여전히 파괴적인 공격력을 보여주는 듯 했지만 그놈의 부상이 문제였습니다. 보니페이스는 24-25 시즌 부상으로 시즌 중반에 출전에 문제가 생겼고, 보니페이스가 빠져있는 기간 동안 파트릭 쉬크가 제대로 미쳐 날뛰면서 부상으로 돌아온 보니페이스의 주전 자리가 문제가 생긴 것이었죠. 7경기 11골을 넣은 공격수를 쓰지 않을 수도 없는 일. 결국 23-24 시즌 무패 우승의 주축이었지만, 보니페이스는 시즌 중반 부상과 부진으로 주전 자리에서 밀려나게 됐고, 이번 25-26 시즌을 앞두고는 임대로 팀을 떠나게 된 상황. 이거 무패 우승 주축이었는데 한 시즌 반짝으로 남지 않기 위해서는 보니페이스의 앞으로의 커리어가 중요해졌습니다.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이탈리아의 인터밀란에서 5시즌 반을 보내면서 219경기 124골을 기록, 탁월한 결정력을 지닌 스트라이커로 인테르의 최전방에서 맹활약을 보여줬던 마우로 이카르디는 17-18 시즌 본인의 커리어 하이 시즌을 만들어내게 되죠. 그 전 시즌들에서도 매 시즌 리그에서 20골 가까이 넣어주는 득점력을 보여준 바 있었지만, 17-18 시즌 이카르디는 시즌 36경기에 출전해서 29골, 치로 임모빌레와 함께 리그 공동 득점왕에 올랐고, 해당 시즌 리그 올해의 팀, 2018년 세리에 올해의 선수를 모두 휩쓸며 최고의 시즌을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인터밀란을 넘어 이탈리아 무대를 대표하던 공격수는 그 다음 18-19 시즌 화끈하게 나락의 길로 빠지게 되죠. 당시 이카르디는 인터밀란의 주장직도 맡고 있었는데 이카르디의 아내이자 에이전트 완다나라의 문제로 제대로 팀의 미움을 받게 되죠. 당시 기사에 따르면 완다나라가 방송을 통해 인터밀란 선수들에 대한 이야기를 서슴지 않았고 그 정도가 심해서 페리시치가 이카르디에게 그만 좀 하라고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하죠. 결국 18-19 시즌 도중 이카르디는 주장직까지 박탈, 이로 인해 이카르디가 팀 소집을 거부하는 사태까지 발전하게 되고 17-18 시즌 팀을 대표했던 공격수는 팀과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됩니다. 결국 이카르디는 18-19 시즌 후반에 다시 팀에 복귀하긴 했고 시즌 17골이면 나쁜 기록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전 17-18 시즌에 비해서는 아쉬운 성적인 것도 사실이었고 성적과는 별개로 주장이라는 선수가 팀을 흔드는 꼴이 됐으니 인테르 팬 입장에서는 최악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18-19 시즌 포르투갈 벤피카에 등장해 시즌 43경기 20골 11도움 1군 데뷔 시즌의 센세이셔널한 활약을 보여주면서 2019년 최고의 유망주에게 수여하는 골든보이상을 수상했던 특급 유망주 주앙 펠릭스. 그리고 펠릭스는 벤피카에서의 활약을 기반으로 2019년 스페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이적하게 되는데 당시 펠릭스의 이적료가 1,700억에 육박할 정도로 이 펠릭스는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줄 선수로 주목받게 됩니다. 물론 아틀레티코에 합류해서는 기복 있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아틀레티코 팬들은 펠릭스가 성장해낼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펠릭스는 아틀레티코에서 보낸 세 번째 시즌 21-22 시즌에 시즌 35경기에 출전해서 10골 6도움을 기록, 해당 시즌 아틀레티코의 올해의 선수에 선정되면서 이제 진짜로 아틀레티코의 핵심으로 발돋움할 준비를 마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22-23 시즌이 펠릭스의 아틀레티코 마지막 시즌이 될 줄은. 펠릭스가 문제가 됐던 것은 감독인 디에고 시메오네와의 관계. 아틀레티코에서 오랜 기간 커리어를 보낸 사울 니게스의 인터뷰에 따르면 펠릭스가 놀라운 선수가 될 자질을 갖춘 선수긴 하지만 노력하지 않는다면 소용없다는 말을 남겼고 시메오네가 워낙 많은 활동량을 중시하는 감독인데 펠릭스가 그에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관계가 불편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됐죠. 그래도 무려 1,700억에 달하는 거금을 투자했기 때문에 아틀레티코 입장에서는 펠릭스를 쉽게 포기하기 어렵겠지만 아틀레티코가 시메오네 감독과 함께하는 것을 원했기 때문에 펠릭스가 아틀레티코를 떠날 수밖에 없게 되죠. 결국 21-22 시즌 팀의 올해의 선수에 선정된, 팀을 넘어서 축구계의 미래가 될 줄 알았던 펠릭스는 22-23 시즌 별다른 활약을 보여주지 못하고 시즌 도중 첼시로 떠나게 됐고 지금에 와서 보니까 아틀레티코의 판단이 맞았던 것으로 보이네요. 프리미어리그의 아스날은 20-21 시즌 레알 마드리드로부터 반시즌 임대로 활용했던 마르틴 웨데고르를 결국 2021년 자신들의 선수로 만들게 되고 웨데고르는 빠르게 아스날의 핵심 선수로 자리잡게 됩니다. 특히 웨데고르는 22-23 시즌 45경기 15골 7도움, 23-24 시즌 48경기 11골 12도움을 기록하면서 아스날의 공격진의 핵심으로 활약하게 되고 2시즌 연속으로 PFA 올해의 팀, 2시즌 연속으로 아스날 올해의 선수에까지 선정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23-24 시즌까지 웨데고르가 아스날 팬들에게 사랑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는데 놀랍게도 23-24 시즌과 24-25 시즌 두 시즌 동안 웨데고르의 평가는 극과 극으로 달라지게 됐습니다. 물론 24-25 시즌 웨데고르의 성적은 45경기에 출전해서 6골 12도움, 표면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고 느낄 수 있지만 내용이 아스날의 핵심으로 활용된 것은 여전했지만 웨데고르는 경기력 면에선 24-25 시즌 제대로 된 역할을 해주지 못했다는 평가가 적절했고 거기에 아스날 합류 후 큰 부상이 없었지만 24-25 시즌 발목 부상으로 시즌 초반 결장 경기도 생기면서 웨데고르는 지난 24-25 시즌 아스날 합류 후 최악의 시즌을 보내게 되죠. 단순히 조금 부진했다고 하기엔 23-24 시즌과 너무도 달라진 모습. 물론 그런 부진에도 웨데고르의 대체가 어려웠던 점이 아스날의 문제긴 했지만 웨데고르는 단 한 시즌 만에 다른 선수가 돼버렸고 아스날이 트로피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웨데고르의 부활이 절실해진 상황입니다. 15-16 시즌 총 49경기에서 32골 13도움, 엄청난 공격 포인트 생산을 보여줬던 선수가 바로 다음 16-17 시즌엔 42경기에 출전해서 9골 18도움을 기록했다면 도움은 많이 기록하긴 했지만 32골에서 9골? 이건 충격적인 부진이었다고 설명할 수 있겠죠. 이 엄청난 득점력 감퇴를 보여줬던 선수는 바로 분데스리가 바이에른 뮌헨의 주축 토마스 밀러였습니다. 밀러는 0-10 시즌 본격적으로 1군으로 정착한 이후로 11-12 시즌을 제외하고는 매 시즌 리그 두 자릿수 득점을 만들어준 선수.
최전방 공격수 한 칸 아래에서 플레이하면서 가장 먼저 언급되는 뛰어난 오프더블 움직임, 거기에 엄청난 활동량을 바탕으로 밀러는 미넨의 최전방에서 없어서는 안 될 최고의 선수로 성장하게 되죠. 그리고 그 방점을 찍었던 것이 바로 15-16 시즌이었으니 밀러는 15-16 시즌 리그에서만 20골 7도움을 기록하면서 처음으로 리그 20골 고지를 밟았고 시즌 총 32경기 13도움으로 커리어 하이 기록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다만 밀러 역시 그 다음 시즌엔 커리어 하이 기록이 무색할 부진에 빠지게 됐으니 15-16 시즌 리그에서만 20골을 넣었던 밀러는 16-17 시즌 리그 13라운드까지 무득점, 14라운드가 돼서야 리그에서 첫 골을 만들어냈고 원래부터 득점을 몰아치는 선수까지는 아니었지만 그 전까지 꽤나 많은 득점을 만들어주던 밀러가 16-17 시즌 기록한 리그 5골의 기록은 미넨 팬들에게 너무도 부족한 득점이었습니다. 작년에 20골 넣어줬는데 올해 5골 넣어봐. 폼이 떨어졌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15-16 시즌 앙토니 마샬의 부상으로 1군으로 처음 데뷔전을 가졌음에도 그 상황에서 멀티골을 기록하면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혜성처럼 등장했던 유망주 마커스 레시포드. 이 맨유의 로컬보이는 커리어 초반 맨유 팬들의 사랑을 듬뿍 받는 선수 중 한 명이었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선수로 성장하긴 했지만 레시포드는 22-23 시즌 맨유 팬들이 부정할 수 없는 자신의 커리어에서 가장 빛나는 최고의 시즌을 만들어내게 되죠. 22-23 시즌 레시포드는 맨유에서 56경기에 출전, 총 30골 12도움을 만들며 커리어 하이 기록을 달성. 레시포드는 22-23 시즌 유로파리그 득점왕과 리그컵 득점왕을 포함, 맨유 올해의 선수, 맨유 선수단 선정 올해의 선수, PFA 팬 선정 올해의 선수, 유로파리그 올해의 팀 선정까지 해당 시즌 맨유에서 가장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게 됩니다. 팀 내에서 가장 많은 리그골을 기록하면서 맨유는 챔피언스 리그에 복귀할 수 있었고 유로파리그에선 4강에서 탈락하긴 했지만 9경기 6골을 만들면서 유로파리그 득점왕도 달성. 맨유가 무관으로 시즌을 마무리할 수도 있었지만 리그컵에서 6경기 6골을 기록하면서 그나마 맨유가 리그컵 우승이라도 따낼 수 있게 해준 선수가 22-23 시즌 레시포드였습니다. 성골뉴스의 이런 활약은 맨유 팬들이 환호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다만 레시포드가 그 환호를 야유로 바꾸는 데는 딱 한 시즌이면 충분했죠. 22-23 시즌 56경기 30골 12도움을 만들어냈던 레시포드는 이어진 23-24 시즌엔 43경기 8골 6도움. 스탯상으로도 확연히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레시포드가 경기에서 보여준 설렁설렁 뛰어다니는 모습은 맨유 팬들의 속을 뒤집어 놓기에 충분했고 몸이 아프다더니 클럽에 가서 파티를 즐겼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22-23 시즌 맨유 최고의 선수였던 레시포드는 아주 화끈하게 무너져버렸습니다. 결국 맨유가 레시포드를 포기하면서 아스톤빌라와 바르셀로나 임대로 현재 커리어를 이어가곤 있는데 이 영상에서 선정하기엔 충분한 모습이었습니다. 090 시즌 이탈리아의 인터밀란은 구단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트래블이라는 대업을 달성하게 되는데 당시 인테르의 최전방에는 트래블의 주축이자 팀의 핵심 공격수였던 디에고 밀리토가 있었죠. 그리고 090 시즌은 밀리토가 인터밀란에 합류했던 첫 시즌이었는데 밀리토는 인테르 첫 시즌에 52경기나 출전해서 무려 30골 8도움, 리그에서만 22골을 넣는 파괴력을 보여주면서 밀리토는 090 시즌 세리에 올해의 선수, 세리에 올해의 외국인 선수, UEFA 올해의 클럽 선수 등 개인 타이틀까지 여러 수상하면서 커리어 하이 시즌을 보내게 됩니다. 사실 트래블의 주전 공격수였다는 사실로도 밀리토에겐 두 번 다시 경험하기 힘들 최고의 시즌이었다고 할 수 있겠는데 문제는 영상 주제에 걸맞게 밀리토 역시 그 다음 1012 시즌 한 시즌 만에 아주 처참한 성적을 기록하게 됩니다. 090 시즌 리그에서 22골을 뽑아냈던 밀리토는 그 다음 1012 시즌엔 리그 23경기에서 단 5골, 시즌 도중 4번이나 부상을 당하면서 빠졌다가 복귀했다가를 반복했기 때문에 폼을 끌어올릴 겨를도 없었고 그나마 출전했던 리그 23경기에서도 5골밖에 기록하지 못하면서 트래블 주축이었던 밀리토는 그 전 시즌을 생각하면 너무 처참한 성적을 기록하고 말았죠. 결국 밀리토는 지금은 없어졌지만 이탈리아 리그에서 가장 실망스러운 선수에게 수여하는 비도네도로 일명 황금 쓰레기통상을 2011년에 수상할 정도로 딱 한 시즌 만에 완벽한 추락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또 오히려 절치부심할 계기가 됐는지 밀리토는 그 다음 11-12 시즌은 리그 33경기 24골, 다시 부활에 성공하긴 했는데 그 다음 12-13 시즌엔 다시 리그 9골, 퐁당퐁당을 보여주고 말았네요. 마지막으로 선정한 최고의 시즌을 보내고 한 시즌 만에 최악의 시즌도 보낸 선수는 바로 맨체스터 시티의 필 포든을 선정했습니다. 이 필 포든도 이 영상 주제에 딱 맞는 선수긴 하죠. 2017년 1군 커리어 데뷔전을 가졌던 나이가 고작 17살.
과르디올라 감독에게 그 잠재력을 인정받았는지 포드는 쟁쟁한 선수들이 가득했던 시티에서 어린 나이부터 기회를 받기 시작했고 20살 시즌이었던 20-21 시즌부터 본격적인 시티의 주전으로 발돋움하게 되죠. 그리고 포드는 그 기대에 걸맞게 20-21 시즌과 21-22 시즌 두 시즌 연속으로 프리미어리그 올해의 영플레이어상 PFA에서 선정한 올해의 유망주에도 두 시즌 연달아 선정되면서 프리미어리그를 대표하는 유망주로 성장하게 되고 이제는 시티의 붙박이 주전이 된 포드는 23-24 시즌 유망주를 넘어 팀의 에이스라고 평가해도 무방할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주게 됩니다. 사실 주전급으로 기용되기 시작했던 19-20 시즌부터 포드는 매 시즌 공격 포인트면에서 시티에 많은 기여를 하는 선수였는데 그 방점을 찍었던 것이 23-24 시즌이었죠. 23-24 시즌 포드는 시즌 53경기에 출전해서 무려 27골 13도움, 해결사 능력과 찬스메이커 역할 모두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는 월클 선수에 근접했다는 평가를 듣기에 충분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실제로 포드는 23-24 시즌 프리미어리그 올해의 선수, PFA 올해의 선수, FWA 올해의 선수, 맨시티 올해의 선수까지 개인상을 휩쓸면서 더할 나위 없는 최고의 시즌을 보내게 되죠. 다만 포드는 역시 그 다음 24-25 시즌에 그렇게 화끈하게 폼이 떨어질 줄은. 이 포든의 장점이라면 역시 착실하게 쌓아 올려주는 공격 포인트 생산 능력. 많은 공격 기회를 가져가는 과르디올라 감독의 시티에서 포드는 그 공격 기회를 결과물로 만드는 뛰어난 능력을 보여줬는데 24-25 시즌 포든의 성적은 시즌 49경기 13골 7도움, 계속 성장해 나가던 모습에 비해서는 부진한 성적을 보여주게 되죠. 물론 공격 포인트가 축구의 전부는 아니지만 그걸 제외하더라도 경기력 면에서도 24-25 시즌 포드는 그전 시즌에 비해 부족한 모습이었고 오히려 팬들이 한 시즌 만에 이렇게 될 수 있냐며 의문이었을 정도. 다만 여전히 젊은 선수이기 때문에 반등의 여지는 충분하고 실제로 이번 25-26 시즌 초반엔 살짝 기대가 되는 모습. 그래도 지난 24-25 시즌 포든의 퍼포먼스는 이 영상에 선정하기에 충분한 정도긴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아주 뛰어난 시즌을 보낸 선수가 그 다음 시즌 거짓말처럼 처참한 시즌을 보낸 사례들에 대해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